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수카 아토미 버터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뒷방 상영관의 215번째 상영작이고요. 빈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입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있다고요, 버터씨. 약간 되게 좀 제 기준에선 독특한 이유였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요즘 모자에 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찾다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글씨가 있는 모자가 있는 거예요. 읽을 책을 봤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영어 구절이 적혀있는 모자였는데 그 브랜드가 좀 독특한 게 제 선배님의 친구분이 하시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어떤 아이템을 제작할 때마다 그 아이템을 제작하게 된 비하인드 같은 거를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모자에 관한 비하인드를 모자를 사려고 보다가 처음 마주친 게 바로 이 파리 텍사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모자를 디자인할 때 사실 모자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 파리 텍사스의 주인공이 착용하는 모자를 보고 아 저런 아재핏 정말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빈티지한데 그런 멋스러운 모자를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모자를 시중에서 그런 꾸리꾸리하고 꼬릿꼬릿하고 뭔가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빈티지 감성의 모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보셨나 본데 그러고 이런 색감과 이런 아재핏을 재현하기 위해 정말 이 영화에 나오는 장소인 텍사스에 가서 진짜 그 모자와 비슷한 모자를 만드는 공장과 계약을 해서 그 모자를 지금 팔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홀린 듯이 구매를 해서 잘 착용하고 있고 과연 그래서 그 게시글을 소개할 때 나왔던 파리 텍사스에 나오는 그 아재핏이 재현이 되는가 어느 정도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되게 호기심이 생겼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기보다 그런 강렬한 붉은색의 아재핏 모자가 더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줄거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 지역 부근 텍사스주의 어느 황량한 마을에 탈진한 듯 보이는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트래비스입니다. 트래비스의 소지품에서 월트란 이름을 발견한 의사는 연락을 취하게 되고 LA에 살던 월트는 형 트래비스를 4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형의 아들이었던 헌터를 맡아 기르던 월터와 그의 아내 앤은 헌터가 트래비스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른 정에 얽매여 헌터를 잃게 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트래비스는 아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나아가 자신과 헤어지게 된 아내를 찾으러 아들 헌터와 함께 휴스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앞서서 잠시 어떻게 지냈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요새라기보다는 어제부터 만화책에 갑자기 꽂혀서 어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는 명동이랑 회원 이 사이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지하 1층에 만화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만화 카페라기보다는 만화 도서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료는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은 그 내에서는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절대 정숙이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써있는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또 만화책은 읽는 속도가 다들 좀 빠르잖아요. 그냥 일반 도서보다. 그래서 진짜 칙칙칙 이 소리만 계속 나요. 정말 고요한데. 그리고 어제 제가 평일 오후에 갔는데도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넓고 책도 진짜 많고 엄청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시간 나시는 분들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도 미리 도서 있나 검색도 미리 해볼 수 있어서 미리 찾아보고 좋네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요시다 아키미라는 작가의 바나나 PC를 1, 2를 2권을 보고 왔고요. 오늘도 녹음하기 전에 스카가 오늘 좀 일찍 끝나서 만화 카페 가야겠다. 그래서 저도 냉큼 가가지고 바나나 PC 3권을 보고 왔습니다. 만화책 너무 보고 싶네요. 아니 그 장소에 대한 거를 어느 기사에서 보긴 했는데 가야지 했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절대 정숙이군요. 네, 근데 진짜 좋았어요. 뭐 물론 약간 진짜 만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킥킥대면서 뭐 먹으면서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냥 진짜 혼자 시간 보내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개네요. 아 저도 어릴 때 만화를 진짜 많이 봤는데 자 땡땡의 모험부터 시작해서 안 본 만화책이 없는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런 거 아세요? 만화 카페를 자주 못 가서 옛날만큼 자주 못 가니까 그 봤던 거가 시리즈가 길면 이렇게 한 번에 10권씩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 가면 이제 저번에 4권까지 읽었으니까 이번 5권부터 읽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읽어야지. 다시 읽고 그럽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새 아무래도 슬램덩크의 인기가 식지 않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가면은 누군가는 슬램덩크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 특히 좀 20대 정도 보이는 젊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농노래 인기는 여전하구나 하고 저는 또 4월에 아이맥스 보러 갑니다. 아직도 극장에서 하나요? 네, 아직도 해요. 아이맥스 개봉이에요. 네. 우리 친구가 해줘서 저 아톰이 같이 가요. 네. 어머. 저도 계속 농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홍보하고 갈게요. 뒷방 상영가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녹차의 맛 올라가고 DM을 하나 받았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바로로 님이 남겨주신 DM인데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녹차의 맛을 본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줄거리는 전혀 생각나지 않고 머리에 똥을 얹은 남자. 막내 강렬하긴 하죠. 막내의 큰 얼굴이 막내를 바라보는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뒷방 상영관에 녹차의 맛 편이 올라와서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다채로운 영화라 놀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목이 녹차의 맛인데 차는 안 나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시 보니 차 마시는 장면이 매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비가 내리면 주인공들이 찻잎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차를 즐겨 마시고 있어 영화에 차가 나오는 장면을 찾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허우샤오시엔 어렵네요. 허우샤오시엔 감독님의 동동의 여름방학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소소하게 차를 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군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네. 이거 DM 보내주시기 전에 그 댓글로도 그냥 되게 옛날에 봤던 기억만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영화 보시면 알려주세요 했는데 DM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동동의 여름방학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또 허우샤오시엔 감독 좋아하는 친구들도 뒷방에 여럿 있으니까 약간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녹차의 맛 차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셨군요. 근데 저도 아기 때 본 기억에 차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야마요송 오로지 하나. 그래요. 야마요송과 똥을 얹은 남자 맞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네, 감사하고 오늘의 영화는 녹차의 맛이 아니라 이제 파리 텍사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한 트리비아나 감독님 소개 같은 걸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빔 벤던스 감독님은 너무 유명하신 독일 감독님이시고 저희 뒷방 상영관에서는
예전에 베를린 천사의 시를 했었고 또 좀 몇 달 전에는 마튼 페지엘 감독의 Everything Will Change라는 걸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제작 및 또 박사님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셨어요. 그렇게 뒷방상영관에서는 이번이 감독으로서는 두 번째 영화고 뭐 빈 벤던스 감독님을 소개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유저먼 시네마인데 이게 약간 감독님이 1945년 출생이시거든요. 독일에서. 그 딱 전후에 그때 태어난 사람의 그런 정체성? 그래서 뭔가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의 단절, 아버지 세대에 대한 뭐 반항, 저항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아니면 현재와 과거의 단절, 그래서 소통의 부재, 뭐 그런 침묵을 채우는 이미지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먼 시네마 하면 보통 빈 벤더스 감독이랑 베르너 헤어조그,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이렇게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특이한 점은 미국에 대한 동경? 뭐 동경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미국 영화를 되게 많이 보셨고 그런 락 음악 이런 거를 즐겨 들으셨다 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그런 밴드나 락 사운드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저는 빈 벤더스 감독님의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일단 이름이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지었지? 뭔가 빈 벤더, 너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벤더스. 약간 빔도 약간 독어기 때문에 그쵸. W로 쓰지만 그쵸. 빔이 아니고 빔이잖아요. 이름이 빔이야. 약간 너무 좋은 거죠. 네, 아무튼 감독님의 영화는 처음 봤는데 지금 아토믹이 설명해준 그런 소통의 부재라던가 어떤 그런 없음을 채우는 이미지 같은 게 확 와닿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파리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1984년작인데 한국에서는 87년에 개봉을 했나 봐요. 재밌는 건 이 파리 텍사스라는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작업을 할 때 워킹 타이틀은 모텔 크로니클스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워킹 타이틀이 붙여졌던 이유가 이 각본 작업을 샘 shepherd라는 분과 함께 했는데 이분은 배우도 하시고 뭐 연극 극본도 쓰시고 또 뭐 시집도 내시고 하는 분이시래요. 근데 이제 이분과 계속 작업을 같이 하자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내신 시집 중에 이 모텔 크로니클스라는 작품이 있었고 거기서 뭔가 정확한 캐릭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 흐름의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파리 텍사스라는 진짜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영화 속에서 이제 트래비스가 처음 말을 하는 게 파리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파리 하면 당연히 유럽의 파리를 다들 생각했다가 사실 텍사스에 그런 곳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처음 입을 여는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 그렇게 되게 모순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게 이 트래비스라는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고 느껴져서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는 그런 좀 안 어울리는 뜬금없는 장소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쵸. 너무 잘 아는데 의외로 미국에도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스크바도 미국에 있고요. 아, 우와. 그래요? 모스크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살인 사건이 난 어머. 도시이긴 그래요? 한데 네, 모스크바라는 마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런던도 있다고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좀 사실 뉴욕 같은 것도 요크가 맞아요. 오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좀 이민자들의 네. 나라답게 네. 그런 지명이 많죠. 그래서 그 황량한 텍사스 땅에 로맨틱한 느낌의 파리라는 지역이 생기게 된 거죠. 이 파리 텍사스는 각종 상을 엄청 많이 받은 영화로도 좀 유명한데요. 권위 있다. 제일 유명한 건 일단 84년도에 칸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바프타에서 감독상도 수상을 했고 미국에서 유명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우린 되게 익숙하죠? 기생충으로 되게 익숙한 상인데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었다고 해요. 이 영화에는 일단 한 5명 정도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주인공 트래비스 역할을 맡은 해리 딘 스탠튼 배우가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혹시 본 영화들 중에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 그린 마일이라는 이제 영화에도 나오셨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랭고라는 약간 비운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뭔지 랭고 알아요. 약간 그 도마뱀 같은 친구 나오는 네. 거죠. 이건 내 랭고라고 이렇게 만들면 왠지 랭고 약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 뭔지 알아 그것 뭔지 아세요? 약간 무슨 분위기의 영화인지 아시죠? 약간 그 서부 느낌 강렬한 도마뱀. 조니 뎁 맞아요, 배우가 맞아요. 나오는 랭고라는 애니메이션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소리로. 또 이 파리 텍사스는 아키라 구로사와 그리고 커트 코베인 그리고 이 주인공인 해리 딘 스탠튼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뽑는 영화라고 해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셋의 조합이 뭘까? 약간 네, 그런 좀 생각도 독특하죠. 들고. 이렇게 셋이 모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엮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 영화 본인이 제일 좋아하기 힘들지 그러게요. 않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약간 앞에 아토맥이 얘기해 준 것처럼 약간 그런 환경이 좀 독특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이렇게 특이한 사람? 막 시도 쓰고 극본도 쓰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조합이 약간 특이하게 다가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키라 구로사 감독님까지는 어떻게 이해해보겠는데 그러게. 커트 코베인은 뮤지션이지 않나요? 그쵸. 정말 아마도 근데 이 영화에 음악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영화를 그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을 주는 요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엮이나 싶은 좀 흥미로운 인상 깊은 트리비아였고요. 또 스코틀랜드에는 이 영화의 이름을 본딴 영화의 어떤 요소를 본딴 유명한 밴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텍사스라는 밴드고요. 하나는 트래비스라는 밴드예요. 트래비스는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네. 이 영화에서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공교롭게. 그리고 나타샤 킨스키라는 배우가 제인 역할로 나오는데 영화 한참 뒤에야 나오지만 이 배우는 정말 유명한 배우죠. 테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이름도 참 예쁘고요. 너무 맞아. 지금도 말문이 막혀요. 네. 너무 아름답고 빈 벤더스 감독이 처음 만났던 게 이 파리 텍사스를 찍기 한 10년 전쯤에 디스코텍에 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가서 말 걸기는 좀 이제 성인 남자고 하니까 좀 그래서 자신의 이제 같이 간 여자친구한테 대신 말을 좀 해달라 영화 관련해서 해서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말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캐스팅을 하고 보니까 사실 이분이 클라우스 킨스키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디스코텍에서 만난 계기로 그 당시에 이제 나타샤 킨스키가 한 14살쯤이었는데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빈 벤더스의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흘러서 파리 텍사스로 다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예뻤을까? 맞아요. 진짜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 영화도 사실 굉장히 한국에서 좀 유달리 이 포스터로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제인의 모습을 담은 그쵸. 포스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되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파리 텍사스란 영화를 제목은 알았지만 막 내용이랑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딱 그 하나의 이미지, 그 핫핑크색 그런 약간 앙고라 같은 스웨터를 맞아. 입은 그 금발 단발의 그 여자의 이미지만 알았어요. 강렬하죠. 영화에서도 그걸 알고 보는데도 강렬해요. 맞아요. 맞아. 네, 정말 아름다운 나타샤 킨스키 배우가 나오고요. 또 좀 어디서 많이 봤다 익숙한 월트 역할을 맡은 딘 스토웰이라는 배우도 어디서 봤나 했더니 블루벨벳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이 영화 뒤에도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미국에서 되게 상업 영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많이 봐서 익숙한 얼굴인가 맞아요. 봐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꼬맹이 헌터는 실제로도 이름이 헌터 카슨이고 데뷔작이라고 하네요. 귀여워. 그리고 이 헌터한테 좀 특이한 점은 아빠가
그런 각본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헌터 역할을 찾으려고 이름이 헌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트래비스의 아들 역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각본가인 그분이 이제 빔뱀 던스한테 우리 아들 한번 봐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딱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른 오. 그런 아역 배우들 찾는 일을 딱히 더 안 하고 바로 캐스팅을 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제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각본이 한 그 트래비스가 이제 동생네 집에 LA에 가는 그 부분 정도까지만 쓰여진 채로 그 작업을 시작했다 해요, 촬영을. 근데 이제 샘 셰퍼드라는 그 각본가 분이 너무 바빠서 뒷부분을 못 쓴 거예요. 뒷부분을 못 써서 빈맨더스만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약간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구상을 했고 이제 막 서로 연락을 해서 그 핍쇼 나오는 그 부분만 이제 샘 셰퍼드가 자기가 이 부분은 이제 그 극본으로 만들겠다. 근데 다른 거는 네가 잘 썼으니 잘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너무 바빠서. 네. 근데 이제 마침 그 헌터의 아버지인 키트 카슨 이분이 이제 원래 극본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각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몰래 했다. 아, 네. 그때는 지금도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만나서 뭔가를 하다가 못 만나게 되니까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쵸. 지난 2, 3년간. 근데 와, 그 시대면은 네. 진짜. 80년대인데 그땐 팩스도 없었대요. 아. 그래서 막 뭐 몇 시간째 전화 붙잡고 막 통화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셰퍼드가 와. 약간 알아서 써라 했을 때 얼마나 좌절감 들었을까. 맞아요. 쫓아갈 수도 음. 없고. 그렇군요. 네. 그런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네요.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즉흥적인 느낌이 들어간 이유가 또 있는데, 그런 각본 작업 말고 촬영을 할 때도 보통은 촬영 감독님들이랑 뭐 전날쯤이라도 어떻게 찍을지 구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요번에는 촬영장에 이제 당일에 도착을 해서 구상을 하고 또 배우들도 리허설을 따로 먼저 하기보다는 촬영장에 와서 그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빈맨더스 감독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연극 작업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게 연극이라는 건 아무리 오래 준비하고 자기가 감독으로서 뭐를 해도 그 극이 시작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갑자기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관객으로만 바라봐야 했고 또 이게 매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즉흥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즉흥성을 가미하고 배우들도 뭔가 그 캐릭터 자체가 되어서 그 순간에 뭔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버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완성된 버전은 아니지만 감독이 관객으로서 그렇게 임한다는 생각을 이거를 듣고 처음 하게 되네요,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그런 점에 또 집중을 하면서 근데 또 나름 되게 치밀하게 저는 색깔을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뭐 제인이 입은 핫핑크색 스웨터, 뭐 강렬한 그 대지의 햇빛을 받은 갈색 뭐 이런 거보다도 색깔을 일부러 불어 조합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한 5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색깔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의도적으로 되게 구성이 돼 있고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이제 브라운, 갈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이 계속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색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스크린을 꽉 채울 만큼 모든 장면이 딱 한 가지 색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되게 어우러지게 은은하게 풍겨 나온다고 할까요? 여기저기 소품에도 묻어있고 주인공들의 행동이 향하는 부분에도 그런 색깔이 묻어있고
또 특히 저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진짜 대조되는 색깔인데 이 둘이 정말 많이 나와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색에 좀 집중을 하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서. 맞아요. 또 구조가 약간 사선으로 좀 나뉘어서 저는 보였거든요. 항상 뭔가 트래비스가 처음 되고 나서 그 테이블 같은 데 눕혀졌을 때도 막 온통 초록빛인데 위쪽에는 어스름하게 붉은색 빛이 들어간다던가 뭔가 그런 상징성 있는 색깔들이 계속 곳곳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맞아요. 좀 집중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는 저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자체도 굉장히 길고 뭔가 초반 15분이 거의 계속 걸으면서 일어나는 그쵸. 일이라 되게 항상 스피디한 것에 맞춰져 있는 사람으로서는 초반에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 강렬하고 아름다운 아제핏의 모자 말고는. 네. 근데 색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색이랑 더불어서 전체적인 그냥 그런 화면의 질감, 색감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맞아. 보면서 되게 진짜 캡처를 하나하나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의 맞아요. 장면들이 굉장히 예쁜 게 많았고 특히 하늘이나 그런 사막의 풍경도 사실 뭐 황량한 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실 사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정말 어느 곳에 저런 곳이 진짜 있나 싶은 그런 좀 특이한 감정이 들어서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제가 아까 감독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침묵을 채우는 이미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뭐 갑자기 그냥 하늘만 나오거나 그런 장면들이 몇몇 있잖아요. 뭐 모텔 간판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각본에 원래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촬영하다가 혹은 촬영이 끝났을 때도 보고서 멋진 게 있으면은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가서 막 찍었대요. 일단 찍어. 일단 찍자 한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넣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런 이제 컴퓨터로 하는 특수효과 그런 후처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찍힌 하늘들이 다 진짜라는 거예요. 너무 후처리한 것처럼 진짜 쨍하고 물론 그런 뭐 복원 작업 같은 걸 지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멘터리 들어보니까 거의 하늘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감독님이 신나서 저거 진짜예요. 저거 우리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진짜 찍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니 저거는 진짜 마음이다. 감독님이 막 사진집도 내시고 그런 사진의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열정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진심이다 저 사람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막 그런 바나 뭐 모텔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세트가 아니라 진짜 지나다니다 발견한 곳들을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 초반에 월트가 지나가다가 신발 가게 들어가는 거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진짜 있는 가게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 진짜 있는 거라고 그렇겠다. 했어요. 우와. 감독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감독님 검색해보면 약간 대표적인 소품이 카메라랑 안경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스카프? 항상 폭탄머리에 스카프 들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 스카프 휘두르면서 하늘 사진 엄청 많이 맞아요. 찍었겠네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를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보고 메모해 둔 곳 막 이런 것까지 막 같이 해서 그런 일부러 만든 것보다는 실제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요즘 연달아 옛날 영화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약간 요새 애니메이션보다 저는 90년대 애니메이션이 재밌다고 느끼는 게 뭔가 그 2D와 손으로 그린 감성이 굉장히 밋밋함이 주는 감동이 있다고 요새는 완전히 하거든요. 폴리곤이죠. 네, 정말 너무 진짜 같은 느낌이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아련하게 그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처럼 뭔가 연달아 요즘 계속 옛날 영화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난 영화들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뭔가 좀 덜 발달됐을 때의 이 진짜 색감들을 보면서
아, 우리 주변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는가 약간 그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 볼 일 없는 것 같거든요, 별로. 네. 맞아. 아니, 그래서 저도 되게, 올해 들어서 본 영화가 이제 퍼스트 슬램덩크밖에 없을 정도로 영화를 안 보고 살았는데, 파리텍사스 저도 이제 갑자기 하겠다고 한 이유가 예전에 빈 벤더스 감독이 좋아서 이거를 보겠다고 틀어놓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는 베를린 천사이시 볼 때도 잤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 졸리다 역시 이러고 이제 뭔가 다시 볼 생각이 안 들었던 덮어두고 있었는데, 나온 김에 봐야겠다 이러고 다시 보는데 뭔가 다시 보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왜 졸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영상이 뭐가 별게 없는데 계속 빠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게 동생이 등장하는 씬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야 저 그림 같은 고층 빌딩에 저렇게 서 있는? 근데 뭔가 또 웃기잖아요. 그런 완전 버려진 황무지의 텍사스 딱 하는데 동생은 완전 멀쩡하게 도시에 있어. 그쵸. 근데 갑자기 그걸 치워. 그게 알고 봤더니 자기가 만드는 전광판에 들어갈 광고 이미지였어. 네, 뭔가 이런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배치도 구도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너무 진짜 좋은 영상들을 네. 듬뿍 봤어. 네. 저희가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면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저희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넘어오기는 했는데 영화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지금 수카가 얘기한 그 동생이 등장하는 장면 다음에 장면들이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너무 재밌지. 약간 거기가 초반에 진짜 재밌어. 웃겨요. 거기에 일단 이제 어쨌든 초반에 동생이 등장하기 전에 트래비스가 이제 막 뚜벅뚜벅 바 같은 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얼음을 터벅 집어먹더니 쓰러져요. 근데 그게 저는 공기가 얼마나 텁텁한지 약간 얼마나 건조하고 더운지가 느껴졌거든요. 그 트래비스가 들고 다니는 그 물통 우유통이었겠지만 물통인 거기에 들어있을 물 그 뭔가 그 플라스틱 특유의 냄새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건조해 보이고 얼음 집어먹고 쓰러지는 것도 너무 웃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났을 때 그 도움을 준 월트에게 전화를 한 그분의 태도가 저는 너무 웃겼어요. 돈을 내놔라. 돈을 조금 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없냐? 그러니까 없대요. 맞아. 트래비스 없대. 근데 소지품은 줄 수 있대 하면서 이제 그 지퍼백을 건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트래비스가 갖고 있던 전부란 말이죠. 사실 그가 착용한 의류 외에는. 그쵸.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당시에도 전 리테일 테라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리테일 테라피를 통해서 삶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리테일 테라피를 하는 와중에 그런 지퍼백 안에 모든 삶의 조각들이 담겨있는 트래비스를 보면서 나의 소유욕에 대한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고 그래서 천천히 뜯어봤어요. 트래비스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뭘까. 뭔가 초반에 했던 방랑자에 나오는 주인공의 그런 소지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맞아요. 방랑자는 그래도 이제 방랑을 하고 다니는 친구의 뭔가 생존에 필수적인 것만 들고 다니는 그런 게 가방에 그래도 꽤 있었는데 트래비스는 정말 지퍼백이 다고 그 안에는 이제 뭐 사진과 뭔가 모자 뭐 쓰고 있었던 것 같고 있었을 지갑이랑 것 같고요. 메모 그 정도가 다였던 거고 그 사진마저 나중에 헌터한테 주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뜨끔하면서도 신기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저는 원체 제가 버터가 이름이지만 사실 되게 버터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버터들의 그 포장지가 너무 좋거든요. 버터 색깔도 너무 좋고 버터가 없던 때 온도에 따라서 녹았다가 고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맛도 있고요. 그런 조그만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물건들을 되게 사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물건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이런 트래비스를 보면서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네. 그게 그러지 다잖아요, 마요. 정말. 하지만 트래비스는 과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안고 있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트래비스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그마저도 그 구해준 의사 같은 사람은 음. 팔려고 하죠. 그걸 보면서 인생사라는 생각 다시 하게 되고. 근데 그 장면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월트의 성격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걸 뭐 아마도 돈을 주고 샀겠죠.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가 트래비스를 만나요. 길에서. 그쵸. 음. 근데 저는 트래비스가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전깃줄이나 그 기찻길을 따라가는 점이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만약 없으면은 그게 도시로 향하는 어떻게든 길이다 생각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옆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도 물론 인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도로를 걷잖아요. 걷기 더 편하고. 근데 계속 숲을 헤치고 자갈길을 걷고 그런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일단 가. 계속. 근데 약간 그 행색이나 뭐나 되게 약간 그냥 고행 그런 생각을 듣긴 했어요. 일부러 자기가 걷고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서 그랬던 나중에 헌터랑 앉아서 그 치즈를 나눠 먹는 장면에서도 저는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장소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들인데 거기를 이제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에 세워놓고 위에는 고가도로들이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약간 거슬리는 노이즈? 약간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계속 있잖아요. 맞아, 거의 맞아. 대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기차 소리, 맞아요. 뭐 응급차 소리, 맞아. 뭐 그런 고속도로 소리 이런 게 계속 있는데 그게 되게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대사가 잘 안 들릴 정도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서 좀 의외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어 고른 트래비스의 습관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목적? 아니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막 계속 초반에 그 동생이 형인 트래비스를 놓칠 때마다 기차 지나간 소리가 먼저 들리고 나서 나중에 다 보니까 진짜 기차가 떠나가 있고 근데 형이 사라져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재치 있게 잘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뭔가 계속 그런 게 뭔가 약간 뭔가 이미 늦었다, 이미 놓쳤다, 뭔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런 그런 것들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동시에 그렇게 해서 그런 소리들이 영화 중간중간에 들으니까 진짜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그런 느낌을 재촉하는 맞아. 느낌이 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초반에 트래비스가 말도 가뜩이나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설명이 안 나오는 상태로 계속 걷고 네. 차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되게 답답하거나 지루하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었어요. 뭔가 이 이동이 주는 그냥 그게 맞아.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전 비행기도 사실 거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비행기도 아, 거부하고 얼마나 민폐야. 차도 안 타고 네. 학교에서 맞아. 집 갈 때 걸어가야 돼. 맞아요. 비행기까지 거부했어. 아, 그 승무원의 짜증 섞인 목소리 기억이 나네요. 맞아. 그리고 막 차도 아까 탔던 그 차 타야 그러니까.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사실 저는 끝까지 영화 보고서도 그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뭐 길 아닌데 찾아가고 비행기는 이제 쉽게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소인 파리가 그 파리가 아니어서 LAX를 가고 싶지 않아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텍사스에 있었으니까 그 파리 가기 위해서는 그 텍사스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 차만큼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되게 애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떼쓰는 거.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되게 애 같다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애 같다. 그래서 완전 진짜 무슨 7살 애기 봐주듯이. 네. 아,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러고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말문이 트여요, 트래비스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땅을 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가 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파리 조크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쵸. 트래비스가. 그러면서 그게 어떤 상징성을 가진 장소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아, 내가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저는 되게 애기가 할 법한, 그러니까
떼쓰는 약간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7, 8살 애들이 우리 아빠 누구고 막 그렇거든? 난 거기서 왔거든? 막 우리 집 저기거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실은 예, 약간 그거를 시작으로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 느낌. 거기에 그 얘기를 계속 여러 번 하잖아요. 그 파리가 어떤 곳이고 그 조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맞아.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도로 냅두고 아까 그런 다른 길을 따라가는 거나 비행기 싫어 막 이런 거 그리고 똑같은 차 아까 거 타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집에 와서 월트 집에 와서는 새 부츠를 사줬는데 월트의 원래 오래된 부츠랑 이거 바꾸자 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약간 맞아. 이런 것들 그냥 과거에 대한 좀 집착?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캐릭터가 어떤 과거에 뭔가 미결 사건이 있는 하기는 그래서 아직 좋은 것을 입고 약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떼쟁이론을 듣고 보니까 이 부츠 바꾸는 것도 약간 그냥 동생께 좋아 보여서 바꾸는 약간 이렇게도 좀 보이네요. 맞아. 그 집에 와서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는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뭔가 그리고 막 온갖 집에 있는 신발을 다 닦아놓은 다음에 밖에 이제 뭐 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햇빛 늘어놓고 근데 그 장면 발냄새 너무 없애는 예뻤지? 거. 너무 좋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너무 좋아요. 장면 너무 네, 예뻤어요. 너무 예뻐. 그 앞에 공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계속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트래비스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앤이 있죠. 그 앤도 뭔가 약간 이모 느낌이었거든요. 전 맞아요. 처음에 되게 이게 이부자리 트래비스, 만들어주고 트래비스가 사실 영화 거의 끝에 갈 때까지 왜 그가 이 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린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4년 만에 돌아온 트래비스한테 이부자리를 어쨌든 마련해주고 네, 그 트래비스가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벽 보는 척하고 있잖아요. 맞아. 약간 이제 둘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있으니까 네, 약간 진짜 아들 같네. 눈치 보고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아들 같잖아. 수건 저기 있으니까 네 이러고 뭔가 그래놓고 이제 부츠 다 닦아놓고 맞아. 설거지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좀 인상 깊었어요. 약간 떼쟁이론의 한 표를. 그리고 이 4년이란 시간 동안 트래비스가 없었다 보니까 월트가 계속 하는 말이 우리는 형이 죽은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래비스가 되게 멍 때리는 표정으로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게 뭔가 턱 막힌 느낌이었거든요. 4년이란 시간 그리고 긴 시간에 대한 정의가 되게 하고 싶어졌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또 이제 4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아? 라고 월트가 얘기를 하면서 그 트래비스의 아들 헌터가 헤어질 때는 3살이었는데 지금 몇 살인데? 라고 하니까 7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4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헌터한테는 인생의 절반이나 다름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도대체 몇 년이 몇 달이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인생의 절반. 우리의 인생의 절반을 뭔가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훨씬 더 그게 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쵸. 가령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면 몇 밤 자야 와?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맞아. 뭐 5밤 자야 와? 10밤 자야 와? 그러면 그게 정말 아득한 미래처럼 보이고 왠지 막 부모님 할머니 돼서 올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약간 느껴지지 않는 듯한 저 먼 미래 같은데 헌터한테는 그게 얼마나 먼 시간, 긴 시간이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트래비스를 약간 떼쟁이처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헌터는 아직 7살인데도 너무 어른스럽고 차분해요, 아이가. 그래서 그 4년이 그냥 단순히 4년이 흘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의 해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아빠의 잘못이 있었고
아이가 그런 사정까진 모른다 해도 어쨌든 엄마와도 헤어져야 했고 음. 이런 상황이 급격히 바뀌면서 그렇게 뭔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된 게 아닐까 싶어서 이 4년이 그냥 단순히 인생의 절반도 아니고 정말 기나긴 뭔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한 4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의 절반이라는 그 대사랑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헌터랑 트래비스가 제인을 찾으러 갈 때 이제 헌터가 우주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맞아, 막 그쵸. 나사 옷 입고 맞아. 그 뭐야 스타워즈 이불 덮고 자고 이런 아이인데 그래서 막 트래비스한테 우주에 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중 하나가 만약에 어떤 아기랑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빛의 속도로 1시간 동안 어딜 갔다가 돌아오면 아빠는 1시간을 움직인 거지만 지나가 있는 거지만 그 아이는 이미 늙어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딱 트래비스와 헌터의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헌터가 정말 시종일관 너무 어른 같고 그래서 더 짠했어요. 맞아. 헌터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이 헌터가 나오기 전부터 이 헌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형제의 대사로부터 슬픔이 너무 느껴져서 무거웠어요. 마음이 되게 무거웠고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헌터와 트래비스가 만났을 때 헌터는 거부를 하죠. 차에 막 들어가 있고 처음으로 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의 그 표정과 목소리 트래비스가 헌터를 바라보는 표정을 봤을 때 그 하이가 단순하게 뭐 안녕하세요 안녕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무게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랑하고 그리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인사잖아요. 헌터가 뭐 7, 8살 정도밖에 안 됐을지는 몰라도 그때 그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찌르르한 그런 불편한데 기대되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누군지 모르겠는 잃어버린 감정의 대상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약간 상상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비슷한 결로 생각난 대사 중 하나가 이제 그 앤을 발견하고 앤이 아니라 제인을 발견하고 제인의 차를 추격전을 막 갑자기 찍잖아요. 그리고 그 추격전이 보통 막 약간 도로 통제하고 이제 막 스턴트들 넣어서 찍잖아요. 근데 진짜 생 도로에서 찍었대요. 진짜 그 빨간 차 2대 해가지고. 와, 크리스토퍼 놀란이네. 진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한편으로는 정말 그 진짜로 찐으로 다 안 쓰고 찍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그래서 뭐 그 아마 운전하는 거는 스턴트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주인공들이 탄 차들은 실제로 나머진 진짜 그냥 일반 시민들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지금 놓치면은 제인을 한 달 뒤에나 또 은행에 올 때나 볼 수 있어. 한 달을 우리 기다려야 돼 했는데 그때 헌터가 그럼 나는 8살 돼 있겠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사가 처음엔 그냥 너무 귀엽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할수록 이게 한 달이지만 나는 또 8살로 나이가 그 1년이 늘어난 듯한 그런 이야기로 느껴져서 앞에 말들이랑 비슷한 결로 헌터가 그때면 더 성숙해져 있을 것만 같은 좀 다시 볼 때는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헌터가 아버지를 거부했다 받아들이는 과정도 되게 저는 슬펐어요. 뭔가 좋은 거였지만 영화에서는 되게 좋게 다가올지 몰라도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복잡할까? 자기도 정의를 함부로 다 내리지 못하잖아요. 친구가 이제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저 친구는 8살이 맞다. 7살이 맞다. 느껴지는 친구가 학교 앞에 서 있는 트래비스를 보고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그 헌터의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너무 귀엽지만 복잡해 보였어요. 형의 아빠의
형이긴 한데 내 아빠고 그러니까 누구의 아빠인데? 그러니까 아빠인데 맞아. 아빠가 둘인데 막 이런 거. 요새는 아빠가 둘인데 하면 영화 똑똑똑처럼 약간 그거잖아요. 이게 뭔가 LGBTQ에 대한 얘기를 보통 상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의 two fathers였어요. 그래서 아빠를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월트가 안 되겠는지 그 평소 틀어줬던 슈퍼에잇의 그 해변가 소풍을 갔던 영상을 다시 틀어주잖아요. 영화 속에서 영화 보는 장면 보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찍혀가지고. 맞아요. 거의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저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그 아기도 너무 귀엽지만 뭔가 라나델레이 생각나고 나란히 걷는 그러니까 그때 헌터는 지금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란히 걷지 않아요. 집에 같이 가지도 않고 친구 차를 그냥 얻어 타고 가죠. 나 태워줘 이래가지고 얻어 타고 가는데 그 영상에서는 이제 아장아장 걷지만 어쨌든 나란히 트래비스와 걷는 모습이 찍혀 있죠. 그리고 그거를 보고 제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트래비스는 좌절하고 이제 맞아. 슬퍼하죠.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어린 아이가 그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고 슈퍼에잇을 끈 다음에 잘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라고 일부러 아빠라는 그쵸. 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월터랑 위로해준. 월터랑 트래비스 둘 다한테 굿나잇 데드라고 말을 해주죠. 그게 뭔가 그냥 철없이 그냥 갑자기 우리 아빠네 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좌절하는 트래비스를 보았기 때문에 약간 위로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날에는 학교 앞에 찾아가니까 길 건너에서 서로 같이 걸어서 가게 되잖아요. 옆에 나란히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 길 건너에서 서로 막 따라하면서 장난치면서 걷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걷게 되기까지 그 트래비스가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약간 옷장에서 옷 핑핑핑 다 꺼내가지고 막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명대사가 있잖아. 오직 푸어 파더와 리치 파더만 있고 인비트윈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진짜 너무 명대사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조끼 입고 갑자기 막 좀 예쁜 색의 옷 입고 학교 앞에 가는데 헌터가 되게 기분이 좋아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누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슈퍼에잇 보고 나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빠가 나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비슷하게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뭔가 항상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뜻을 알고 그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체화된 것 같다고 확인해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진짜 다시 와줬네 하는 느낌? 진짜 우리 아빠가 있네 라는 뭔가 확신? 그거 너무 짠했어요. 그 슈퍼에 보면서 저는 진짜 영화 속에서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가 제가 감독이라면 무슨 영화 할지 진짜 고민할 것 같거든요. 뭐 어바웃 타임 이런 데서 영화 나오면 무슨 영화 틀지 되게 고민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트래비스의 사연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는 트래비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장면이고 행복한 걸 담아놓은 건데 그게 너무 날카롭고 슬프게 다가오잖아요. 그한테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거기선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좀 아련했어요. 그래서 라나델레이가 생각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쵸. 라나델레이 뮤비도 그런 질감이 워낙 많잖아요. 슈퍼에잇으로 다 찍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터랑 트래비스가 제인을 엄마이자 아내였던 제인을 찾아서 떠나는데 일단 그 은행에서 잠복하는 그 장면은 너무 좋았어요. 맞아. 진짜 갑자기 약간 너무 밝은 가족 코미디물처럼 갑자기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순간인데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 일단 드라이브인 그 은행이라는 처음 봤었는데. 저도 그런 데를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고 그런 도시의 이미지가 좀 갑자기 나와서 더 이질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재밌었고
휴스턴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약간 봐요. 상징적인 거. 뭔가 건물도 되게 우주 맞아요. 맞아. 느낌 나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건물. 드라이브인 뱅크라니.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인을 발견하고 제인을 쫓아간 다음에 이제 제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인이 핍쇼 같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 재회랑 두 번째 재회, 그러니까 첫 번째 핍쇼랑 두 번째 핍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핍쇼 가기 전에 그 여정도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발견해서 막 가는데 차도 하필 2대잖아요, 빨간색이. 근데 그 중에 하나 고른 게 저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맞아요. 영화 끝 이렇게 되나? 되게 다시 고민 한 많이 달 했고. 뒤에.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가 않은 게 음. 영화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맞아. 되게 쭉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게다가 앤이 싸준 치즈를 먹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도 가면 안 되냐고 해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부자의 옷이 다 빨간색이고 맞아. 제인의 차도 빨간색이고 음. 제인의 차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도 다 빨간색이고 뭔가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보면 빨간색이 계속 여기저기 나오고 헌터도 빨간색 옷을 조금 입긴 하는데 진짜 막 새빨간 옷은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 제인을 찾을 즈음에는 정말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맞아. 아무런 무늬 없이 새빨강이어서 제인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약간 가족 코미디물 같다는 말이 생각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핍쇼를 가는데 아들을 놓고 갔기 망정이지. 근데 뭔가 트래비스 약간 잠깐 잊은 것 같지 않았어요? 헌터가 차 안에 있다는 걸? 근데 트래비스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약간 처음에 완전 애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휴스턴에 갔을 때쯤에 이제 약간 고딩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정신을 거의 차렸구나. 고딩 형이 이제 약간 초딩 애 놓고 갈 때, 네. 야, 가만히 있어? 야, 그런 나오지 마. 느낌으로. 약간 이런. 맞아요. 형이 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줬다가 가만히 있어. 누가 뭔가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되게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되게 좀 불안하죠. 아빠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되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계속. 차도 사선으로 맞아요. 대놓고 어딜 그래서 가. 막 좀 시장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핍쇼를 딱 들어가는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얘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네. 무슨 뭐 사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핍쇼 하는 곳이지만 사실은 너무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대놓고 그 감옥 면회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뭔가 이제 어쨌든 우리는 계속 트래비스의 시선으로 따라왔으니까 저요 뭐 마치 제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제인이 뭔가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치 제인이 죄인인 것처럼 맞아요. 건너편에 있고 취조하듯이 막 다그치잖아요. 그쵸. 제인이 마치 뭔가 범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제인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어른이 됩니다. 다 컸어 이제. 갑자기 모든 기억을 되찾고 내가 왜 돌아올 수 없었고 내가 왜 다시 떠나야만 하는지를 다시 제대로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갑자기 헌터를 두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헌터의 옆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헌터 옆에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갑자기 완전 어른처럼 멀쩡하게 차려입고 다시 가요. 근데 그때는 마치 거기가 이제 똑같이 뭔가 감옥인데 약간 갇혀있을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알고 봤더니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트래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게 바뀌게 되면서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저도 느끼기에는 뭐랄까 제인이 트래비스를 바라보는 게 좀 많았다고 해야 되나? 제인의 칸에서. 그리고 갑자기 이제 트래비스가 이제 원웨이 미러니까 한쪽만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인이 안 보겠다는 듯이 뒤를 돌고서 진짜 녹음 테이프 아들한테 들려줬던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거기서는 또 이제 고해성사하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룸 넘버를 알려주고 너가 일로 가면 된다 하고 나서 이제
약간 제인이 되게 그런 핍쇼라는 그런 공간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인 헌터를 찾으러 가서 둘이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제 뭔가 되게 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제인 네가 그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너가 스스로를 이렇게 알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뭔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서 본인은 뭔가 이제 가족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다시 떠난다 이렇게 해서 떠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그런 결말도 너무 하나도 그냥 자연스러웠고 근데 처음에 저도 보면서 이제 막 좀 약간 마지막에 저도 갑자기 짜증이 나긴 했어요. 아, 뭐야 이러면서 맞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알긴 알겠다는 느낌? 저도 일단 이런 핍쇼에서 제인이 일하고 있다 이런 거는 다른 신업들 보면서 대충 알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여자 이런 일을 시키지? 약간 그런 캐릭터를 했지? 하면서 보긴 했는데 게다가 트래비스 이놈 자식 불쌍한 놈인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불쌍하죠? 완전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과거를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볼 때 좀 짜증은 났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뭐랄까 약간 그 과거에 약간 제인을 그렇게 의심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나 몰래 막 다른 남자들 만났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못 나가게 막 가두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제인은 정말 자기가 의심했던 것처럼 모든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속에서. 그치.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런 생각했던 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의심을 할 때도 그게 억지라는 걸 스스로는 알았을 것 같아요. 순간은 막 화내도 그런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좀 깨달았다고 할까? 약간 그러면서 뭔가 나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속죄를 하고 얘 헌터랑 이 제인을 어떻게든 구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떠난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내가 같이 행복할 수는 없다. 이런 그래서 다시 고행길로 떠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헌터한테 녹음으로 남기잖아요. 헌터랑 제인을 떨어뜨려 놓은 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실 돌아서서 제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이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할 용기가 없어서 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맞아요. 그게 되게 제인의 마음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이 장면 보기 전까지는 앤의 속상함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아직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막 이 부자가 갑자기 떠나는 거 정하는 것도 트럭에서 점심 먹다가 갑자기 정하는데 그거 먹는 점심인 그 프랑스 치즈조차도 앤이 싸준 거고 그걸 싸주는 그 앤의 마음과 사실 트래비스한테 제인의 그 생사를 알려준 것도 앤이잖아요. 그쵸. 이유도 어떻게 보면 헌터와 트래비스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약간 기른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헌터가 엄마 안녕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때 그 앤의 공허한 그 헌터 방에 누워있는 표정을 보면서 아 그녀는 역시 프랑스 치즈를 볼 때마다 헌터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제인과 트래비스의 이 감정선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고 또 고백하자면 두 번째로는 제인이 너무 예뻐서 사실 진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진짜 대사 안 들어와. 네, 안 들어오고요. 그냥 트래비스 짜증나. 그냥 트래비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토믹 말대로 정말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이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감히 확 짜증이 나기도 화가 난 그런 단계였던 것 같고
트래비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헌터를 얘가 있는 방을 알려주고 제인이 헌터가 있는 방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또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트래비스가. 헌터 혼자 기다렸을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인이 오자마자 전 사실 잠시 그 왜 서로 지금 방에 들어온 사람 누구지를 서로 이제 그 잠시 체킹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헌터의 그런 마치 원래 여기 잠깐 나갔다 들어온 엄마를 보는 것처럼 이제 가서 와다다 껴안는데 너무 얼마나 서로가 보고 싶었을까 맞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초반에 버터가 색깔 이야기 했던 것처럼 계속 이 가족이 만나러 가는, 모이게 될 때는 다들 빨간색 뭔가를 갖고 있다가 이 마지막에는 다 초록빛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제인도 약간 초록색 원피스 초록 이 셔츠? 탑에 뭐 이런 거 입고 그리고 헌터도 초록색 티셔츠 그쵸. 입고 있고 트래비스는 약간 초록 그런 불빛 아래에 서 있고 약간 그런데 그래서 이게 초록과 빨강이 좀 보색 느낌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면으로 간다는 느낌도 들었고 근데 제가 읽은 평론 중 하나가 평론 중 하나에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고 떠나는 트래비스에 대해서 자기 그 사람이 힘있고 자신감에 차서 과거 기억 속에 새로 태어난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있고 자신감에 차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힘있고 자신감이 찬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뭔가 맞- 이게 뭔가 훌훌 털고 이제 자기 따로 나 잘 살겠다 이렇게도 읽을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둘의 행복을 이어줬고 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트래비스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트래비스 혼자 차 끌고 갈 때는 그 차 헤드라이트들이 빨갛게 다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과거의 죄를 어쨌든 어떻게든 짊어지고 계속 상기하면서 좀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래비스의 길에는 계속 뭔가 붉은색이 있을 것 같아요. 남아 있을 것 같고 사실 처음에 핍쇼 갔을 때도 4년 동안 못 봤고 사실 죽을 뻔했고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든 사랑했던 사람과 강제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사람한테 하는 질문이 이제 안전한 걸 확인한 다음에는 그래서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의 집착이 아직 남아있다? 맞아. 잔재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뭔가 훌훌 털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한 게 이제 어쨌든 탈 것을 타잖아요. 탈 것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탈 것을 타고 가잖아요. 고행을 이제 잠시 멈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헌터를 이어줌으로써. 그래서 그는 이제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엔딩이긴 했어요. 저는 뭔가 트래비스가 제인과 헌터와 같이 화하고 잘 살 거라고는 그건 헌터와 제인에게 너무 잔인한 짓인 것 같긴 해서 뭐 그걸 꿈꾸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어디가?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했고 뭔가 고행으로 시작해서 그냥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원한 엔딩은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헌터가 너무 안타깝고 크면서 그 녹음을 계속 돌려드릴 것 같거든요. 트래비스 생각에 마음이 찹찹하네요.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인이 또 자기한테 찾아온 남자들의 목소리가 다 너랑 비슷하다, 너 같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되게 뭔가 조금 감독님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도 약간 알 것 같았어요. 확실하게 트래비스 같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거 자체가 어쨌든 간 아내와 아이에게 무책임하게 어쨌든 그런 뭔가 딱 그냥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말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 사실 그게 이런 과거가 없었다면 정말 절절한 말처럼 들릴 대사인데 사실 뭔가 둘을 단순히 그냥 제인도 막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맞아,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정말 내가 피해자라고 스스로 의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들 많이 글 같은 걸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래비스가 제인한테 한 행동들을 트래비스의 말로 짧게 전화 너머로 들을 뿐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다시 아침에 끌고 와서 막 너무 묶어놨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일지 상상을 그런 의미의 눈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너무나 그렸지만 너무 그려서 그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리워했다라는 말을 헌터와 트래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상상이 안 가요. 그 대사의 의미가. 왜냐면 특히 트래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이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헌터가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짜증이 많아졌고 뭔가 자유로워지고 싶었겠죠. 그렇게 속박을 하는데 근데 그랬을 때 다시 끌려와서 앉혀있었을 때의 제인의 마음은 뭐였을까. 맞아.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지만 다시 볼 수 없을 때 그 그리움을 어떻게 감당을 해나갔을까가 약간 그 대사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렸고 그래서 그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그렇게 감내한 것 같더라고요. 그 대사도 되게 슬펐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텍사스와 오늘의 대화가 각자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이야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빈 벤더스 감독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도시의 앨리스라는 작품도 같이 봤는데 보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뭔가 이야기보다는 이미지에 훨씬 강해. 제가 이 감독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분의 매력적인 부분은 저는 이야기보다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와닿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되게 막 70년대, 80년대 영화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냥 정말 거리 지나다니면서 찍고 어디 찍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없었고 지금 시간에도 없는 시공간이 다른 그때의 모습들을 보여준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그 파리 텍사스에서도 그렇고 도시 앨리스에서도 제가 보면 우와 저런 게 있었어? 약간 이런 게 약간 박물관 영상 보듯이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도 스스로 약간 말하기를 내 영화는 현재에 있고 후세의 사람들한테 지금을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 뭔가 스토리적인 강점보다는 그런 뭔가 기록하는 역사학자 같은 느낌이 드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안 피드만. 그랬나? 그래서 그게 대단히. 비행기에서 뭐 타다 내리기도 하는데 뭐. 맞아. 그죠? 저는 그것도 이게 시간이 되게 옛날 영화구나라는 걸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월트의 그 광고판에서 느꼈어요. 그 에비앙 물병 맞아요. 광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 PPL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의 뭐 차림새 그리고 그 폰트나 로고 같은 것도 되게 옛날 건데 사실 월트한테는 최신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트래비스가 이 빌보드 다 네가 한 거야? 막 그러면서 물어보는 걸 보면서 되게 옛날이구나 하는 시간의 흐름을 느꼈고 저는 미국 영화 볼 때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차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런 낮은 좌석의 앵글 맞아. 같은 게 되게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저한테 아재핏 모자로 남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모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맞아요. 오전 초반에 없어지죠. 반전. 큰일 난 게 반전이 데님이 너무 사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네, 데님이 굉장히 인상 맞아, 깊게 맞아. 남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점점 변모해가는 트래비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러면서 약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역시 로드무비는 자기가 시작한 곳에서 떠나는 거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뭔가 해준 영화였는데 이 시작점을 자기가 출발하는 곳이 아니라 파리 텍사스로 잡은 게 신기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잡아서 진짜 자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뭔가 그런 거였군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 또 할 말 있을까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왜 파리 텍사스일까요? 뭐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앞에서 파리 조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큰 의미 없고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가 제목 말고 왜 그런 지명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아니, 건가요? 제목이 왜 파리 텍사스였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가 1부와 2부로 나뉜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는 그렇게 해서 파리 텍사스로 가는 것인가? 갈 수도 초반에 있죠. 저는 당연히 파리 텍사스 돌아가는 생각했거든요. 다시 또 텍사스 갈 것 같았어요. 너무 약간 자기 그 파리 조크를 얘기를 막 하길래 뭔가 해결하지 못한 자기만의 그런 속죄가 더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아무튼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는 이동하는 맞아요. 결국에 또 이동을 했고요. 이번에 탈 것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클로징을 하면 되나?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